자, 여러분 유형편 데일리 숙제 하고 있어? 하루에 두 페이지? 저 어느 날 불시에 갑자기 자, 유형편 갖고 와라 질문 받을게 그랬는데 깨끗하고 이러면 이제 곤란하다.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 됩니다. 그때. 알았어요? 밀리지 마세요. 그냥 잊어버리지 말고 아침에 딱 일어나면 그냥 딱 눈 뜨면 그냥 책 눈 뜨고 딱 이렇게 침대 옆에 눈 뜨고 뭐야 걸리적거려 딱 보면 이제 개념용 유형편이 딱 있어야 됩니다. 그래갖고 아씨 뭐야 그러면서 이제 이거부터 해야지 하고서 하루에 한 장씩 하고 시작 하루의 시작을 그죠? 유형편 2페이지로 시작하셔야 돼요. 열린 2차 부동식 한 차례 맞죠?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열린 2차 부동식을 좀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72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그럼 열린 2차 부동식으로 열림이란 말 자체가 선생님이 늘 강조했지만 방정식이건 부등식인 간에 열림이란 말이 붙으면 뭐라 그랬어요 선생님이? 열림이란 말이 붙으면 방정식이건 부등식이건 간에 동시에 만족한다. 동시에 만족. 알겠지? 네. 자, 방정식의 경우도 2개 이상의 방정식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미지수의 값. 그것을 찾는 것이 이제 연립 방정식이고, 부등식 같은 경우도 2개 이상의 부등식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x의 범위 또는 값을 찾는 것이 연립 부등식이에요. 앞에서 연립 1차 부등식이 있었잖아요. 그죠? 연립 2차 부등식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게 어차피 부등식은 연립이란 말이 붙는다고 하더라도 미지수가 2개 이상 생기지가 않아요. 어차피 부등식은 그냥 이렇게 보시다시피 그냥 x에 대한 부등식만 있을 뿐. 그치? 자, 그래서 부등식 2개를 그냥 따로따로 푸세요. 따로따로 풀어서 어차피 1차 연립 부등식을 풀 때처럼 겹치는 부분을 찾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그게 2차 연립 부등식의 해가 되는 거예요. 자, 딱히 여러분 어려운 거 없고 마찬가지 1차 연립 부등식하고 크게 내용 자체가 달라지지 않고 단지 부등식의 차수만 2차가 됐다는 것밖에 다른 게 없어서 선생님이 딱히 여기 길게 설명할 부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바로 문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수예제 1번 보시면 다음 부등식을 푸시오라고 했는데 자, 이 부등식을 푸는 이 둘이 묶여있으면 무조건 연립 부등식이잖아요. 각각을 따로따로 푸시면 됩니다. 2차 부등식의 해를 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들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자, 우선 이렇게 생겼어요. 제일 먼저 뭐 도전해? 인수분해. 그죠? 제일 먼저 인수분해 도전합니다. 인수분해 안 될 때는 한 배씩 보는 거예요. 자, 제일 먼저 인수분해 한번 도전해봤더니 어쨌거나 2차 부등식을 푸는 원리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요? 주어진 2차식을 0이 되게 만드는 x의 값을 찾는 것. 이것이 2차 부등식을 푸는 원리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거 인수분해 해봤더니 인수분해가 되네요. 땡큐지 그치? 자,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돼? x-3, x 플러스 2 뭐 이렇게 되나요? 자, 이 녀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2차식이 0보다 크면 큰 작작이니까 요 2차식을 0으로 만족시키는 x의 값이 작은 게 마이너스 2고 큰 게 3이잖아요. 그래서 x는 큰 거보다 크거나 또는 작은 거보다 작다. 자, 이렇게 되죠, 그렇죠? 또는이야, 또는. 알겠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것도 인수분해가 되나? 인수분해는 어떻게 돼? 2, 1, 마이너스 7이니까 3. 여기가 5고 여기가 3.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죠? 마이너스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이렇게. 됐니? 자, 두 번째 것도 인수분해 하면 2x 플러스 3,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5. 자, 이런 녀석이 0보다 작다. 뭐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자, 이번에는 2차식이 0보다 작기 때문에 작은 사이가 되죠? 작은 수는 마이너스 2분의 3이고, 자, 큰 수는 5가 되겠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부등식에서 요 녀석 이 둘이 세트 메뉴야. 이거 한 세트예요. 알겠죠? 두 번째 부등식 이것도 한 세트. 이게 지금 이 안에는 무슨 의미가 들어있냐면 x는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크고 그리고 동시에 5보다 작다. 이런 의미예요. 그죠? 그러니까 x가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크다와 5보다 작다. 요거를 둘 다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를 말하고요. 여기서는 x가 3보다 크거나 또는 x는 마이너스 2보다 작다. 그죠? 그래서 또는이야, 또는.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된다는 뜻이에요. 자, 어쨌거나 이것을 수직선 위에 표현해보면 어떤 상황이 되냐면 자, 하나는 마이너스 2 이하 그 다음에 3 이상 자, 뭐 이런 상황이 되고 자, 또 하나는 마이너스 2분의 3은 마이너스 2보다는 큰 수니까 오른쪽에 있죠. 이렇게 마이너스 2분의 3 보다 크고
자, 5보다 작다. 뭐 이런 상황이 됩니다. 네. 자, 보시다시피 겹치는 부분이 그냥 여기죠, 여기. 네. 아, 맞습니까?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해는 3 이상 5 미만이 됩니다. 3 이상 5 미만. 부등식의 해는 최종적으로 3 이상 5 미만. 그죠? 자, 이런 식으로 해가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자, 두 번째 거 한번 보시죠. 두 번째 거. 자, 두 번째 거 모양 자체가 자, 연립부등식 중에 뭐 ABC 형태 있잖아. 이거 ABC 형태로 모양이 이루어져 있긴 한데 딱히 뭐 그렇게까지 어려운 건 없고 어쨌거나 부등식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으면 항상 매번 어떻게 연립해야 되냐면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이렇게 연립해야 된다는 사실 그것만 여러분이 잊어버리지 않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이 녀석 1번이라고 할까요? 1번 그리고 2번 이렇게. 자, 1번 같은 경우는 x제곱 플러스 x 요 x제곱 플러스 x 쪽이 2보다 크죠? 자, x제곱 플러스 x 쪽이 2보다 크다.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2를 좌변으로 이항하면 마이너스 2가 되고 우변이 0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 아시겠죠? 별로 어려운 거 없지요? 자, 요것을 인수분 해봤더니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1 이런 모양이 되네요. 자, 따라서 2차식이 0보다 크니까 큰 작작이죠. x는 큰 거보다 크거나 또는 x는 작은 거보다 작다. 이렇게 됩니다. 요게 1번 부등식의 해가 돼요. 자, 2번 부등식 같은 경우는 자, 6을 좌변으로 이항해서 쓸게요. 그러면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6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모양이 되고요. 자, 인수분해하니까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2는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모양이 되죠. 자, 따라서 2차식이 0보다 작기 때문에 작은 사이가 되니까 마이너스 3과 2 사이. 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자, 어쨌거나 겹치는 부분을 찾아야겠죠. 이 수직선상에서 자, 요 위에 거, 요 녀석은 마이너스 2보다 작다. 자, 또는 1보다 크다. 자, 이게 범위로 나오고 그 다음 두 번째 거. 두 번째 거는 마이너스 3 이상 2 이하니까 마이너스 3 이상 2 이하. 자, 이런 모양으로 나와서 자, 얘네들이 한 세트라 그랬어. 선생님이 보통 연립부등식 풀 때 항상 같은 세트를 같은 색깔로 표시합니다. 요놈 한 세트예요. 그 다음에 노란색끼리 한 세트고. 그래서 겹치는 부분은 보시다시피 여기하고 여기. 자, 따라서 최종적으로 이 연립부등식의 해는 자, x는 마이너스 3 이상 마이너스 2 미만. 또는 이게 또는이라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얘도 되고 얘도 되는 거야. 해가 둘 다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또는이에요. 자, 1 이상, 1 초과 2 이하. 이렇게. 그지? 요만큼이 연립부등식의 해가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내는 단순 계산 문제니까요. 네. 자, 그럼 바로 밑에 있는 거 1-1번만 한번 풀어보세요. 1-1번. 아니다. 너무 쉬운 문제니까 그냥 선생님이 몇 개 그냥 해주고 한꺼번에 잠깐 시간 한꺼번에 줄게 이따가. 자, 174페이지 펴세요. 174. 해 또는 해의 조건이 주어진 연립 2차 부등식. 제목이 해 또는 해의 조건이 주어진 연립 2차 부등식이 되겠습니다. 필수의 2번 문제를 보시면 문제에서 자, 주어진 연립부등식의 해가 이게 3보다는 크고 4보다는 이하가 되도록 하는 상수 a의 값의 범위를 구하시기 원하는 겁니다. 요 연립부등식의 해가 3보다는 초과 4보다는 이하. 그치? 문제에서 핵심적인 부분만 딱 보이게 했습니다. 자, 요 연립부등식의 해가 요렇게 되도록 하는 a의 범위를 구하라 라는 문제가 되겠네요. 자, 그럼 이 연립부등식의 해가 이렇게 되게끔 해야 되는데 딱 보니까 위에 거는 그냥 바로 해가 나오는 부등식이에요. 네, 그래서 바로 인수분해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 문제에서 기억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거 있죠? 위에 거. 자, 보시면 뭐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은 0보다 크다니까 인수분해하면 기억은 어떻게 돼?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3 아닌가요? 이렇게?
이 녀석이 0보다 크다. 자, 따라서 해가 x는 2보다 작거나 또는 x는 3보다 크다. 뭐 이렇게 나와버립니다. 해가. 됐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것도 가만히 관찰해봤더니 인수분해가 되네요. 그쵸? 두 번째도 인수분해 되잖아. 두 수의 곱이 4a인데 그 둘이 더한 게 마이너스 a 마이너스 4래. 그치? 그러니까 둘 중에 한 놈은 마이너스 a, 한 놈은 마이너스 4인 거지. 그냥. 그래 안 그래? 마이너스 a하고 마이너스 4를 둘이 곱하면 4a가 되는 게 맞으니까. 그치? 네. 자, 그래서 두 번째 거 인수분해 하면 x 마이너스 a, x 마이너스 4 이 녀석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런데 해를 결정할 때 우리가 무엇을 이제 관찰해야 되냐면 이 연립부등식의 해가 이렇게 생겼다는 거. 이걸 이제 여러분이 잘 주의 깊게 보셔야 돼요. 자, 보시면 x는 3보다 크다가 있죠. 4 이하가 있죠. 근데 요거 관찰해보니까 3보다 크다가 어디서 나와 x가? 이 위에 거에서 나오죠. 여기서. 그래 안 그래? 그치? 그 다음에 4보다 작거나 같다는 딱 보니까 여기 요 밑에 있는 두 번째 2차식을 0으로 만족시키는 x의 값 중에 4가 있는 걸로 봐서 여기서 4보다 작거나 같다. 이게 나오겠죠. 두 번째 거에서. 그럼 생각해보세요. 이 위에 거랑 밑에 거랑 겹치는 부분이 얘가 되려면 요 녀석은 밑에 거는 지금 분명히 x가 a 이상 4 이하 이렇게 나와야만 하지. 그치? 그래야 이 부분과 이 부분에서 해가 결정될 테니까. 그리고 수직선에서 어떤 모습이어야 하냐면 수직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2 미만 3초가 여기는 2 미만 3초가 자,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부등식은 a 이상 4 이하가 될 수밖에 없는데 4 이하가 이렇게 된다고 하면 이제 a 이상이 돼야 돼. 근데 여러분 이 위에 거랑 밑에 거랑 겹치는 부분이 3초가 4 이하가 돼야 되겠지. 그럼 a는 어디 있을 수 있을까? 2와 3 사이에 이렇게 있을 수 있겠지. 이렇게. 그죠? 만약에 생각해봐 여러분, a가 2보다 더 작은 수까지 같다고 생각해봐. 이렇게 같다고 생각해봐. 그럼 해가 여기서도 나오겠지. 그치?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a는 2보다는 오른쪽에 있어야 돼. 이해되니? 그 다음에 a가 3보다 더 오른쪽에 있어봐. 그럼 이렇게 돼서 해가 요만큼이겠지. 3초가가 아니라. 그치? 그러니까 3보다는 왼쪽에 있어야 돼. 따라서 a의 범위가 2보다는 오른쪽이고 3보다는 왼쪽이어야 돼. 여기까지 다 이해되세요? 네. 자,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돼. 여기서 끝나면 안 돼. 자, 이 상황에서 요 a의 값이 2하고 같아져도 되는지 3하고 같아져도 되는지 그걸 판단을 하셔야 돼요. 2나 3하고 같아져도 돼요, 안 돼요? 이때는 되죠. 그래 안 그래? 봐봐. 요 a가 2랑 같아져서 얘네 둘이 겹쳐졌다고 생각해봐. 어차피 우리는 지금 연립부등식의 해를 구하는 거니까 겹치는 부분인데 하나는 여기 2가 구멍이 뻥 뚫려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a의 값 자체가 2가 된다고 하더라도 요 2는 이 연립부등식의 해에 포함이 될까 안 될까? 당연히 안 되지. 그치? 왜냐면 2가 있는 자리에서 여기 2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는 2를 포함하지만 하나는 2를 포함하지 않아. 그러니까 2는 겹치는 수가 아닌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치? 그래서 a와 2가 같아져도 이 부등식, 연립부등식 해, 이 녀석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죠? 네. 자, 같은 이유예요. 같은 이유로 a가 3하고 같아져도 마찬가지로 이 부등식의 해에는, 연립부등식의 해에는 변함이 없죠. 그죠? 자, 그래서 문제에서 말하는 a의 범위는 2 이상 3 이하. 이 녀석이 문제 정답이 됩니다. 그러니까 2와 3 사이에 있어야 된다라는 이런 정황, 이런 상황은 여러분 누구나 쉽게 떠올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a가 2랑 같아지거나 3하고 같아져도 되는지 그거에 대한 검증을 마지막에 꼭 해주셔야 돼요. 네. 아시겠어요? 그래야지 완전히 정답이 나옵니다. 자, 다음 연립 2차 부등식의 활용으로 갈게요. 다음 페이지. 활용 문제 뭐. 자, 그림과 같이 가로의 길이가 6m, 세로의 길이가 4m인 직사각형 모양의 화단을 만들고 그 화단의 둘레에 폭이 일정한 보행자 통로를 만들려고 한다. 자, 보행자 통로의 넓이가 56제곱미터 이상 144제곱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때 보행자 통로의 폭의 범위를 구하시면 되네요. 가만히 있어보자. 여기가 통로란 얘기지 얘들아. 이거 맞죠? 그죠?
여기 화단이 있고 6m, 3m짜리 화단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 둘레에다가 보행자 통로를 만드는데 보행자 통로의 넓이가 요 둘 사이에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거는 뭐 너무 별거 아닌 거 아닌가? 보행자 통로의 폭의 범위를 구하라고 하는데 사실 이건 폭이 일정한 보행자 통로니까 그냥 요만큼을 x라고 하고, 그죠? 여기 x. 그러니까 폭 자체를 x라고 하면 이 보행자 통로의 넓이를 직접 구하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생각해 보시면 이 큰 직사각형, 바깥쪽의 직사각형 넓이에서 안쪽의 직사각형 넓이를 빼버리면 그냥 그게 보행자 통로의 넓이가 되잖아, 그치? 그럼 바깥쪽의 직사각형 넓이는 가로가 얼마야? 2x 플러스 6이지 얘들아. 그래 안 그래? 무슨 말인지 알겠니? 가로 여기도 x가 있지? 이쪽도 보행자 통로가 폭이 x로 일정하니까 요만큼도 x 아니니? 요만큼도. 그러니까 여기 x, 여기 x, 그 다음에 요만큼 6이니까 요 가로의 1, 바깥쪽의 가로의 1, 요만큼은 2x 플러스 6 이렇게. 그죠? 똑같은 이유로 세로는 뭐가 되지? 세로는 2x 플러스 4가 되겠지. 요 2x 플러스 6, 2x 플러스 4에서 여러분은 뭐만 빼면 돼? 안쪽에 있는 거 6 곱하기 4, 6, 4, 24만 빼면 되지. 그러면 이게 남은 테두리, 보행자 통로의 넓이가 되지, 그치? 네. 얘네 둘이 곱하면 2x 플러스 6은 2 곱하기 x 플러스 3이고 2x 플러스 4는 2 곱하기 x 플러스 2 이렇게. 그죠? 자, 이렇게 둘이 곱한 게 전체 넓이고 거기서 이 안쪽에 6 곱하기 4를 뺍니다. 빼기 6, 4, 24. 6 곱하기 4로 쓰다면 6 곱하기 4 이렇게. 이게 보행자 통로의 넓이인데 보행자 통로의 넓이가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56 이상 144 이하가 되게 하려고 한대요. 일단 정리를 좀 할까요? 요 식을 보행자 통로의 넓이 요 식을 정리를 좀 해봅시다. 그러면 4 곱하기 x 플러스 3 x 플러스 2 마이너스 24 요거네? 그치? 그러면 요 괄호 안쪽이 x제곱 플러스 3이는 3이 5 5x 플러스 3이는 6 그치? 그럼 x제곱 플러스 5x 여기다가 4배가 되면서 4x제곱 플러스 5x가 되고 그 다음에 6에다가 4 곱해서 4, 6이 24가 나오는데 뒤에서 빼기 24가 되겠죠, 그쵸? 그래 맞지? 네. 그래서 요 주어진 식을 정리하면 결과적으로 4 x제곱 플러스 5x 이렇게 될 거라는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요 뒤에 6이 있잖아. 6, 4, 24 빼기 24 같이 없어지면 이렇게. 이게 보행자 통로의 넓이. 이 넓이가 문제에서 56 이상 144 이하. 그죠? 요게 이제 문제에서 말하는 부등식이죠. 각 항을 그냥 4로 나눠버려. 각 항을 4로 나누니까 뭐가 나와 여기는 14 x제곱 플러스 5x 4로 나누면 4, 3, 12 24 36 이렇게 나. 자, 되셨죠? 이거 풀면 되잖아. 이거 풀어서 이렇게 한번 풀고 자 이렇게 한번 푸세요. 계산 내가 안 해도 되지? 요 식까지 세우는 게 문제지, 그치? 여기서부터는 그냥 단순 계산입니다. 자, 드디어 2차 방정식의 실근의 조건이 나오네요. 요 2차 방정식의 실근의 조건, 여기가 끝나면 여러분 뭐인지 알아? 요 2차 방정식의 실근의 조건이 끝나면 이 부등식이 끝나는 거야, 다 끝나는 거, 그치? 여러분 한판 대결 기억나나? 한판 대결 기억나지, 그치? 한판 대결 뭐였는지는 언제 써먹는지는 기억 안 나도 그 단어는 기억나잖아. 한판 대결 나오는 데가 여기야. 여기 2차 방정식의 실근의 조건, 여기까지 끝내고 2차 부등식, 여러 가지 부등식까지를 끝내버리고 다음 시간에 도형의 방정식 들어갈 수 있게 합시다. 자, 일단 지울게요. 자, 176페이지 2차
방정식의 실근의 조건으로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 2차 방정식의 실근의 조건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하나는 실근의 부호, 2차 방정식의 실근의 부호, 또 하나는 2차 방정식의 실근의 위치, 이렇게. 예, 사실은 이 두 가지가 크게 다르지 않은 내용이에요. 2차 방정식의 실근의 부호는 사실은 이제 뭐랑 관련이 있는 거냐면 2차 방정식의 실근의 위치가 y축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x의 값이 0인 순간을 기준으로 어디에 있느냐라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2차 방정식의 실근의 위치 있지, 그 내용 안에 사실은 이 실근의 부호가 포함되는 거거든. 예. 근데 다만 2차 방정식의 실근의 부호는 어차피 그냥 0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예, 한판 대결보다 조금 더 쉬운 방법이 있으니까 따로 빼서 배우는 것 뿐이에요. 예. 승원이 세수하고 올까? 오늘도 크게 큰절 한번 할 것 같은데 아주 그냥? 오늘 막 108배 하는 거 아니야? 정신 차려. 자, 2차 방정식의 실근의 부호는 어떤 뜻이냐? 내용이 이런 거예요. 자, 개수가 실수인 2차 방정식의 두 실근을 알파, 베타, 그리고 그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을 D라고 했을 때, 만약에 여러분 2차 방정식의 실근이 두 근 모두 양수라고 해봐. 그러면 양수라는 것 자체가 어차피 실근을 갖는다는 뜻이니까 판별식은 반드시 0 이상이어야겠죠. 맞습니까?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가지니까 판별식은 0 이상이고, 그 다음에 두 근이 둘 다 양수니까 양수끼리는 곱해도 0보다 크지? 그지? 부호가 똑같으면 0보다 크잖아. 그래서 둘이 곱했을 때 0보다 크다. 그 다음에 둘 다 양수니까 둘이 더했을 때 0보다 크다. 이 세 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면 그러면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은 모두 양의 실근을 갖는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물론 그 두 근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인지 서로 같은 두 실근인지는 몰라요. 네. 그걸 모르니까 그냥 저기 차려. 자, 그러니까 그냥 판별식은 0 이상으로 놓는 거죠. 판별식이 이게 이 두 근이 서로 다른 두 실근임이 확실하잖아? 그럼 판별식이 당연히 0보다 크겠죠, 그냥. 그죠? 그러면 사실은 판별식을 확인할 필요조차 없어져요. 판별식을 확인할 가치가 없는 거야. 어차피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면. 근데 이제 서로 다른 두 실근일 수도 있고 같은 두 실근일 수도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때는 판별식을 확인해.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 두 양의 실근이 곱해도 0보다 크고 두 실근을 더해도 0보다 크다. 그러면 당연히 두 근이 둘 다 양수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라고. 두 근이 모두 음수일 때도 크게 어렵지 않죠. 두 근이 모두 음수일 때는 어떻겠어요? 둘 다 음수라면 어쨌거나 이것도 실근이니까 음의 실근이니까 판별식은 0 이상이고요. 그 다음에 둘 다 음수니까 부호가 똑같아. 그래서 둘이 곱하면 여전히 0보다 커요. 그래서 이 판별식이 0 이상인 거하고 알파, 베타가 0보다 크다. 이거는 첫 번째 두 근이 모두 양수일 때나 두 번째 두 근이 모두 음수일 때나 공통된 조건이에요. 요놈하고 요놈은. 근데 이제 어디서 갈라져? 두 근의 합에서 갈라지죠. 두 근이 둘 다 양수면 곱해도 양수, 더해도 양수이지만 두 근이 모두 음수면 곱할 땐 양수인데 더할 땐 음수가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렇죠? 네, 그러니까 판별식이 0 이상이고 두 근의 곱이 0보다 크고 합이 0보다 작으면 이때 이 세 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면 두 근은 모두 음의 실수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자, 마지막으로 두 근의 부호가 서로 달라. 서로 다르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두 근의 부호가 반대니까 서로 다른 두 실근인 게 확실하죠? 판별식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두 근의 합도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두 근의 부호가 서로 반대이면 두 근 중에 절대값이 더 큰 녀석의 부호를 따라갈 것이니까. 누가? 두 근의 합이. 그지? 두 근의 부호가 서로 반대인데 양근의 절대값이 더 크면 그럼 둘이 더했을 때 양수일 거고 음근의 절대값이 더 크면 둘이 더했을 때 음수겠죠. 그죠? 그래서 두 근의 합은 두 근의 부호가 서로 다를 땐 두 근의 합은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조사할 필요 없어요. 의미를 갖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의미를 갖는 건 두 근의 곱이에요. 곱. 두 근의 곱이 0보다 작기만 하잖아요. 그러면은 두 근이 서로 부호와 반대다. 그래서 우리가 실수 범위에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생각할 때 두 근의 부호가 같다, 부호가 반대이다. 이것을 우리가 찾는, 그리고 그것을 규정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둘이 곱해보는 거예요. 둘이 곱했을 때 양수가 나온다. 그러면 둘이 부호가 같은 거야. 둘이 곱했을 때 음수다. 그럼 둘이 부호가 반대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두 근의 곱, 요것만 딱 조사해서 알파, 베타 0보다 작은 것만 확인되면 그럼 두 근의 부호는 서로 반대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자, 따라서 이걸 가지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면 필수 예제 4번 한번 보세요. 자, 필수 예제 4번. 자, 2차 방정식을 크게 큼직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문제에서 주어진 이 2차 방정식, 이 녀석이 다음을 만족할 때 k의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렇죠? k의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자, 그럼 주어진 2차 방정식의 모양을 관찰해보니까 x제곱 플러스 2kx 플러스 3k 플러스 4는 0 이런 모양으로 생겼고요. 자, 두 근이 모두 양수라면 그때 k의 범위는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거죠. 자, 첫 번째. 자, 선생님이 두 근이 모두 양수일 땐 뭘 조사하라고 그랬어? 먼저 판별식이 0 이상이어야 된다 했잖아. 그치? 자, 이 녀석의 판별식이 짝수 판별식 4분의 d를 쓰면 k제곱 마이너스 ac 그래서 마이너스 3k 플러스 4를 뺐으니까 k제곱 마이너스 3k 마이너스 4. 자, 이게 판별식이에요. 그쵸? 자, 두 근이 모두 양수라면 이 판별식 k제곱 마이너스 3k 마이너스 4. 이 녀석이 0보다 이상이어야만 합니다. 오케이? 자, 인수분해하니까 k 플러스 1 k 마이너스 4는 0 이상 이렇게 되고요. 자, 2차식이 0 이상이니까 당연히 큰 작작이잖아요. 자, 따라서 k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4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하나가 나와요. 조건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은 자, 두 근이 모두 양수니까 두 근의 곱도 양수여야 됩니다. 두 근의 곱은 뭐예요? 여기서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3k 플러스 4죠. 이게 두 근의 곱이죠. 그래서 3k 플러스 4 이 녀석이 양수여야 합니다. 그죠? 자, 그래서 4를 이항하고 양변을 3으로 나누면 k는 마이너스 3분의 4보다 크다. 자, 여기 하나 나와요. 됐죠? 자, 그 다음에 둘 다 양수니까 두 근의 합도 양수여야 되는데 두 근의 합이 뭐야 여기서? 뭐야? 마이너스 2k죠? 그래 안 그래? 그래서 마이너스 2k가 양수 따라서 k는 음수 이렇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쵸? 두 근의 합이 마이너스 2k잖아. 근데 두 근의 합이 양수여야 되잖아. 그래서 k는 음수 이렇게. 자, 그러면 수식선상에서 이 세 가지 조건 요놈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그래야지 요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모두 양수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모두 동시에 만족해야. 그치? 자, 그러므로 자, k가 1 이상 1 이하 또는 4 이상 1 이하 마이너스. 여기가 마이너스인가요? 큰일 날 뻔했네. 왜 아까 안 가르쳐줬어? 실수 유발한 거 아니야? 선생님이 실수 유발? 쌤이 아까 마이너스 1이라고 말했는데. 말은 마이너스 1이라고 하면서 손은 필요 없었어요? 치매죠. 이런 게 완벽하게 언행이 불일치하는 경우 아니야. 그치? 자, x, k는 마이너스 1보다 작다. k는, 자, 얘들아,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이런 거 아니야, 내가 지금. 그치? 완벽하게 언행이 불일치하는. 자, k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고, 4보다 크거나 같다. 자, k는 마이너스 3분의 4죠? k는 마이너스 3분의 4보다 크다. 마이너스 3분의 3이 이쪽에 있겠지. 마이너스 1보다 왼쪽에 있겠지, 뭐, 그지? 마이너스 3분의 4보다 크다. 색깔을 좀 바꿀게요, 다른 걸로.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만 하잖아? 여기 둘까지만 하면, 그럼 해가 여기하고 여기가 나와. 그치? 근데 세 번째 걸 봐요, 세 번째 거. 자, 그럼 k는 0도 작다. 0도 작으면 0이 이쪽에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이렇게. 그지? 자,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모두 동시에 만족시킨다는 건 이 그림에서 색깔이 다른 세 가지 색깔의 화살표가 모두 동시에 존재하는 곳, 그곳이 해라는 거예요. 어디야? 마이너스 3분의 4보다 크고 마이너스 1 이하. 그래, 그래.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치? 파란색, 노란색, 빨간색이 모두 동시에 존재해야지. 거기는 여기밖에 없잖아. 요 사이밖에 없잖아.
이쪽은 파랑 빨강, 이쪽은 노랑 빨강, 이쪽은 노랑색 혼자, 이쪽은 노랑 파랑. 그치? 빨, 노, 파 이게 모두 다 같이 있는 건 여기밖에 없지. 소리 알겠어? 네. 그래서 1번의 답은 마이너스 3분의 4 초과 마이너스 1 이하 이렇게 돼요. 됐죠? 답만 이쪽에 따로 쓸게요. 여기 이제 1번의 답이 되고요. 수직선을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2번, 3번도 풀어야 되니까. 자, 2번 같은 경우 2번. 2번은 뭐 1번에서 거의 다 뭐 풀었기 때문에. 자, 2번도 두 근이 모두 음수잖아요. 이거는. 그치? 문제, 책에 있는 문제 보시면 두 근이 모두 음수잖아요. 두 근이 모두 음수일 조건은 두 근이 모두 양수일 조건하고 판별식이 0 이상인 거 하고 두 근의 곱이 0보다 큰 거. 첫 번째, 두 번째 조건은 공통이에요. 그쵸? 그래서 요거 첫 번째 판별식이 0 이상이다 해서 뭐가 나와? K는 마이너스 1 이하 또는 K는 4 이상 요거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 요거 여기서 K는 마이너스 3분의 4보다 크다 요거 하나 나오고 그죠? 유일하게 뭐만 달라? 세 번째 것만 달라. 세 번째 것만. 그치? 세 번째 거. 요 세 번째 조건이 뭡니까? 세 번째 조건이 두 근의 합이 음수라는 거. 그치? 여기 앞에 봐. 오, 이거. 두 근의 합이 음수라는 거. 두 근의 합이 마이너스 2K잖아. 요 녀석이 음수여야 돼. 그치? 네, 그러므로 여기 여기 세 K는 양수여야 돼. 이해되시죠? 그쵸? 자, 한번 그려봅시다. 자, 수직선 상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조건은 똑같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1 이하 그 다음에 4 이상. 자, 첫 번째 조건이고요. 두 번째, 노란색. K는 마이너스 3분의 4보다 크다. 자, 두 번째. 세 번째, 빨간색 조건. 이거는 뭐야? K는 0보다 크다. 0이 이쪽에 있겠지, 이렇게. 0보다 크다. 그래. 됐니? 자, 이번엔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동시에 만족하는 게 뭐예요? K는 4 이상. 이해되죠? 그쵸? K는 4 이상. 이렇게. 되셨죠? 그래서, 답은 따로 쓸게요. K는 4 이상. 요 녀석이 이제 2번의 답이 됩니다. 2번. 아니, 3번까지 좁은 공간에다 다 하려니까 자꾸 지우게 되네. 하지만 3번은 너무 쉽지. 3번. 왜? 3번은 뭐야? 두 근이 부호가 서로 반대잖아. 그치? 두 근의 부호가 서로 반대였더니 뭐만 확인하면 된다 그랬어? 두 근의 곱만 확인하면 된다. 두 근의 곱. 두 근의 곱이 3K 플러스 4. 이 녀석이 0보다 작기만 하면 돼요. 그죠? 자, 따라서 3번 답은 K는 4 이하하고 양변을 3으로 나누니까 마이너스 3분의 4보다 작다. 여기 3번 답이에요. 됐나요? 두 근의 곱만 확인하면 되니까. 세 번째. 알겠나? 자, 다음 2차 부동식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따라란. 자, 2차 부동식의 마지막 내용은 실근의 위치. 자, 2차 부동식의 실근의 위치 내용은 이거 실제로 화이트도 잘 보이나? 이 시간? 잘 보이는구나. 자, 2차 방정식의 실근의 위치. 이 녀석은 2차 방정식의 근의 분리. 근의 분리라는 이름으로 교과서에 되게 오랫동안 있었던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근의 분리라는 말, 이 말을 이제 요즘 잘 안 쓰고 아직도 책을 보면 이 근의 분리라고 표현되어 있는 책들이 많이 있어요. 아직도. 아예 안 쓰는 건 아니고요. 교과서에서는 좀 이렇게 안 쓰려고 하는 건 뭐랄까 지양한달까? 표현을 지향하는 게 아니라 다른 거죠. 지향하고 지양 달라요. 그래서 이 표현을 사용하면 이게 뭐랄까 약간 뜻풀이가 어려운 한자어 같은 거 있잖아. 그런 것을 쓰는 걸 점점 지양하는 추세예요. 특히 수학 교과서에서. 그래서 옛날에 보면은 무리수의 상등 조건, 이렇게 집합의 상등 이렇게 상등 이거 그냥 풀어서 쓰면 서로 같다는 뜻이잖아, 그렇죠? 근데 마찬가지. 근의 분리도 이게 무슨 어떤 한자에 의해서 근의 분리 이런 의미를 썼는지를 학생들이 좀 어려워하기 때문에 그런 한자식 표현을 지양하는 그런 경향이 요즘 있어서
지금은 2차 방정식의 실근의 위치 이런 식으로 교과서에 등장을 합니다. 아직도 이제 참고서 같은 거 보면 아니 문제집도 근해 분리라는 표현을 쓰는 책이 아직도 많이 있어요. 이거 근해 분리하고 이게 요 내용과 같은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선생님 요거 2차 방정식의 실근의 위치 요 내용 문제 풀 때는 한판 대결을 좀 기억해달라고 했죠. 한, 판, 대결, 그지? 자, 함수값이 뭐야? 아, 미쳤다. 자, 함이 뭐야?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내가 대답을 하고 있어. 자, 함은 함수. 침해죠. 머릿속에서 하려고 했던 게 입으로 제대로 안 나왔대요. 그죠? 아, 큰일 났습니다. 자, 함은 함수값을 뜻합니다. 함수값을. 그죠? 그 다음에, 판은 뭐를 뜻해? 판별식을 뜻해. 판별식. 그죠? 자, 대는 뭐였어? 대? 대칭축. 공부하는 사람이 번호밖에 없는 거야? 이거 다른 사람들 쑥스러워서 대답 안 하는 거야? 승원아, 결이 벌었어. 승원이 까먹었어. 아, 진짜. 아, 책에 안 나와, 결은. 나는 결이 벌었어, 선생님이. 뭐라? 이때 없었다고? 이거 수업할 때 없었다고? 그래서 영상 봤어요. 그때 중고시험으로. 영상에서 내가 얘기했을 거 아닙니까? 기억이 안 나. 기억이 안 나? 거기가 뭐야? 결과. 그렇지. 결론. 야, 이거는. 야, 이거 세 가지를 조사한 것에 대한 결론이라 그랬잖아, 그냥. 그죠? 그냥 한판대, 그럼 말이 안 돼서 한판대결, 이게 네 글자가 입에 짝짝 붙자. 사자성어가 괜히 사자성어야? 그죠? 뭐 세 글자, 두 글자짜리 입에 안 붙어. 다섯 글자도 그렇고. 가화만사성. 괜찮네. 일체 유심조. 괜찮은데? 하여튼, 네 글자가 딱딱 붙잖아, 네 글자가. 그지? 뭐, 무슨 막 그런 거 있잖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여러 가지 많죠. 사자성어. 뭐 세옹지마 막 이런 거지? 네 글자짜리가 딱 맞잖아. 선생님 학교 다닐 때 사자성어 되게 많이 알았었는데, 기억이 안 난다. 자, 여러분이 조사해야 될 건 이게 세 가지. 함수값, 판별식, 대칭축, 요 세 가지 조사해가지고, 이 세 가지를 모두 어떻게, 이 세 가지를 모두 동시에 만족시켜야 돼. 그지? 얘랑 모두 동시에 만족시키는 그러한 범위가 바로 뭐가 된다? 그게 결론이다. 알겠지? 이게 한판 대결이라고 했잖아. 요 세 가지를 모두 동시에 만족시키는 범위가 바로 결론. 이렇게 한판 대결. 기억하는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는 것 같지만 그래도 한 사람이라도 있으니까 다행이네요. 자, 무슨 얘기인가 한번 봅시다. 2차 방정식의 실근의 위치는 2차 방정식의 두 실근이 모두 특정한 실수 P보다 크다. 이게 무슨 뜻이야? 2차 방정식의 두 실근, 그죠? 실근이 모두 실수 P보다 오른쪽에 있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위치라고 하는 거야. 알았어? 특정한 실수보다 크다는 건 그 실수보다 오른쪽에 있다는 거잖아. 수직선상에서. 이해되지, 그치? 그래서 두 근이 모두 P보다 크다라는 건 두 근이 모두 특정한 실수 P보다 오른쪽에 위치해 있다라는 뜻이고, 두 근이 모두 P보다 작다. 그러면 두 근이 모두 실수 P보다 왼쪽에 있다는 뜻이야. 이렇게. P가 여기 있는데, 알파, 베타가 P보다 왼쪽에 있지, 이렇게. 그죠? 작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두 근 사이에 실수 P가 존재한다. 요거는 두 근 알파, 베타 사이에 특정한 실수가 존재한다는 얘기. 자, 그 다음에 두 근이 모두, 근 자체가 실수 P와 Q 사이에 있다. 그러면 P가 여기, Q가 여기 있을 때 두 근이 P와 Q 사이의 범위, 여기하고 여기 존재하는 이런 상황이에요. 이때 각각 무엇을 조사해야 되는 것이냐? 그죠? 이걸 여러분에게 외우게 만들기 위해서 선생님이 이걸 개발한 거예요. 여러분이 조사해야 될 것은 뭐다? 함수값, 판별식, 대칭축. 그걸로 인해서 결론을 내면 된다. 알겠지? 이게 한판 대결이다. 라고 굉장히 강조했었잖아. 자, 그러면, 자, 뭘 조사했는지 한번 보세요. 잘 봐. 여기, 요 녀석이 지금 요 이참수의 그래프가 y는 fx의 그래프야. y는 fx의 그래프. 요 녀석이 지금 y는 fx야. 그리고 fx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야. 알았지? 요 fx가 xm을 낸 2차식이라는 얘기예요. 2차식.
그럼 y는 fx의 그래프를 그리면 2차 함수의 그래프가 그려지니까 포물선이 그려지겠지 이렇게. 그지? 그리고 그 포물선이 x축과 만나는 점에서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의 두 근 알파 베타가 결정이 되겠죠. x축과 만나는 점에서. 그쵸? 자, 이때 어떤 2차 방정식의 두 근 알파 베타가 둘 다 p보다 오른쪽에 있으려면 오른쪽 p보다 크려면 그러면 이 그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리고 기본적으로 여러분 이 근의 분리 문제는 포물선을 아래로 볼록하게 만들어 놓고 푸는 겁니다. 알겠어요? 아래로 볼록하게 만들어 놓고 푸는 게 포인트예요. 네. 자, 실수 p보다 오른쪽. 그렇구나. 그렇다면 실수 p에 대한 함수값 x 자리에다 p를 대입한 함수값 그 함수값이 x축보다 위에 존재하죠. 지금 여기 존재하죠. 그래 안 그래? 그지? 요 포물선에 fx의 x자리에다가 요 x자리에다가 p를 대입하잖아? 그럼 fp의 값이 x축보다 위에 있잖아요. 여기 존재하잖아. 그지? 그러니까 fp의 값 함수값이 0보다 크다 이렇게 x축보다 위에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판별식. 자, 요 녀석이 2차 방정식이 두 근을 가져야 되니까 두 근이 0보다 크다 두 근이 뭐 서로 같은 두 근이든 다른 두 근이든 간에 어쨌거나 두 근을 가져야 되니까 판별식은 0 이상 실근을 가져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 대칭축. 여러분 2차 함수 fx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여기서 추계방정식에서는 뭐라 했어? 마이너스 2a분의 b라고 했잖아. 그 정도는 기억하죠? 생각나십니까? 마이너스 2a분의 b. 그래서 요 자리가 마이너스 2a분의 b야. 요 자리.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요 자리가 마이너스 2a분의 b. 이 마이너스 2a분의 b가 어디 있어? p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대칭축 마이너스 2a분의 b의 값이 p보다 커야 된다. 오른쪽에 있어야 된다. 지금 여기서 조사한 세 가지를 봐봐. 이게 뭐야? 그래. 맞지? 함수값, 판별식, 대칭축. 요 세 녀석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범위를 찾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두 번째. 두 근이 모두 p보다 작다. 자, 이때도 p가 있어. x자리에다가 p를 대입해서 fp의 값을 구해보면 이때도 마찬가지로 양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fp는 0보다 크다. 그 다음에 실근을 가져야 되니까 판별식은 0 이상. 이번에는 요 첫 번째 거랑 다른 게 뭐가 달라? 대칭축의 위치죠. 대칭축 x는 마이너스 2a분의 b. 마이너스 2a분의 b 위치가 p보다 왼쪽에 있단 말이야. 그래서 마이너스 2a분의 b의 값이 p보다 작다. 이렇게.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모두 만족하면 그러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둘 다 p보다 왼쪽에 있다는 얘기예요. p보다 작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이 두 근이 모두 p와 q 사이에 끼어 있어. 어떤 두 실수 사이에 끼어 있어. 그러면 이때 뭐가 추가되냐면 함수값을 두 개 조사해야 돼. fp의 값도 조사하고 fq의 값도 조사하고. 그래서 fp의 값과 fq의 값이 모두 양수라는 사실. 자, 그 다음에 두 근을 가져야 되니까 서로 어쨌거나 11근을 가져야 되니까 판별식이 0 이상. 자, 그 다음에 대칭축이 x는 마이너스 2a분의 b잖아. 이 마이너스 2a분의 b가 당연히 p와 q 사이에 있어야 돼. p와 q 사이에 이렇게. 이것도 마찬가지. 함수값, 판별식, 대칭축의 위치를 조사한 거죠.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만족시켜야 돼. 자, 유일하게 함수값만 조사해도 되는 경우가 있어. 그게 어떤 경우냐? 두 근 사이에 다른 실수가 있을 때. 알겠지? 두 근 사이에 다른 실수가 있을 때. 자, 2차 방정식의 실근의 부호를 이야기할 때도 두 근의 부호가 반대일 때는 그냥 두 근의 곱만 알아보면 되잖아. 그치? 판별식과 두 근의 합을 알아볼 필요가 없잖아. 두 근의 곱만 확인하면 되잖아. 두 근 사이에 실수 0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두 근의 부호가 반대라는 건 두 근 사이에 0이라는 실수가 존재하는 거잖아. 그치? 그때는 두 근의 곱만 확인해도 되는 것처럼 이때도 마찬가지야. 두 근 사이에 다른 실수가 존재하잖아. 그렇다는 것은 어차피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는 얘기니까 판별식은 당연히 0보다 큰 거고. 그 다음에 요 실수 p가 만약에 알파 쪽에 가까이 있다. 그죠? 알파 베타인데 알파 쪽에 가까이 있으면 x는 2a분의 b. 그죠? x는 마이너스 2a분의 b. 마이너스 2a분의 b의 값이 p보다 오른쪽에 있을 수 있지만 p가 이번엔 베타에 가까워. 이쪽에. 그러면 마이너스 2a분의 b의 값이 p보다 왼쪽에 있게 되죠. 그러니까 자, 첫 번째, 두 번째에서 조사했던 요 마이너스 2a분의 b와 p의 대소관계. 마이너스 2a분의 b와 p의 대소관계. 그러니까 축과 실수 p의 대소관계는 여기서는 의미가 없다는 거야.
P가 알파 쪽에 가까이 있거나 또는 베타 쪽에 가까이 있으면 축은 딱 항상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죠? P가 축보다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으니까 여기서는 의미가 없어. 따라서 유일하게 딱 하나만 조사하면 돼. 뭐만 조사하면 돼? 함수값만 조사하면 돼. 알았어? 함수값만. 그래서 이 P에 대한 함수값 FP 값이 이때만 유일하게 이때만 X축보다 아래에 있잖아. 그러니까 FP가 0보다 작다. 요것만 조사하면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자 이런 경우 두 근이 모두 P보다 크다, P보다 작다. 두 근이 모두 P와 Q라는 두 실수 사이에 있다. 이럴 때는 모두 다 한판대 이런 녀석을 조사하고 두 근 사이에 다른 실수가 존재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무조건 함수값만 조사하면 돼. 알았어? 이때는 함수값만 조사하면 돼. 요 함판대 요 중에서도 함이 뭔가 가장 갑이죠. 갑. 얘가 제일 갑이야. 함수값은 무조건 조사해야 돼. 어떤 경우에. 자, 이렇게 하나 설명 들으면 도대체 뭘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가 싶어. 그지? 그래서 선생님이 문제를 풀어줄 거야. 이걸 어떻게 적용하는지, 어떻게 써먹는지를 보여줄게. 여기서는 필수일 5번밖에 없네. 자, 문제를 조금 키워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방정식. 자, 문제에서 주어진 2차 방정식 x제곱 플러스 2kx 플러스 6-k는 0. 자, 이 녀석의 두 근이 모두 1보다 크대요. 자, 요 2차 방정식이 일단 두 근을 같긴 가져야 된다는 얘기죠. 서로 같건 다르건 일단 같긴 가져야 돼. 자, 그런데 그 두 근이 모두 1보다 크대. 그지? 자, 그럼 이 상황을 생각해야 돼. 여러분 지금 여기 2차 항의 개수가 양수야, 음수야? 양수지. 그러니까 여기 요 녀석을 가지고 포물선을 그리면 아래로 볼록하겠지, 그치? 자, 요 녀석을 가지고 포물선을 그렸을 때 분명히 이런 모양일 거란 말이야. 자, 밑에 두 근 알파, 베타가 있다고 치자, 이렇게. 이 두 근이 모두 실수 1보다 크대. 그럼 1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돼, 두 근이. 그치? 그러니까 실수 1이 어디 있어야 돼? 이쪽에 있어야 돼, 여기. 이렇게. 이런 상황. 그죠? 얘가 지금 X축이니까. 알파, 베타가 모두 1보다 오른쪽에 있어요. 이런 상황. 자, 조사 들어갑니다. 제일 먼저 함은 뭐야? 함수값. 1에 대한 함수값. 그치? 다시 말해, 주어진 식, 요 식을 우리가 fx라고 하면 f1의 값을 조사하는 거야. 이해돼? 자, f1의 값은 x자리 1 대입하니까 1 더하기 2k 더하기 6 빼기 k. 그러면 k 더하기 7 이렇게 되겠네. 맞니? 1, 6 더해서 7이고 여기 1이니까 2k 빼기 k니까. 그죠? k 플러스 7. 자, 요 1에 대한 함수값이 바로 여기 있어. x축보다 위에 있단 말이야, 함수값이. 그러니까 이 녀석이 양수. 자, 따라서 k는 마이너스 7보다는 크다. 이렇게. 자, 이게 지금 그냥 함수값 조사한 거야. 다음, 판별식. 자, 판별식 조사해보세요. 판별식은 짝수 판별식 4분의 1을 쓰면 자, k제곱 마이너스 ac니까 k제곱 마이너스 a는 1이고 c는 6-k. 6-k. 그지? 자, 바로 풀면 플러스 k 마이너스 6이 되겠죠? k제곱 플러스 k 마이너스 6 이렇게. 그지? 자, 판별식이 어때야 돼? 0 이상. 왜? 실근을 가져야 되니까. 알겠니? 자, 그래서 k 플러스 3 k 마이너스 2는 0 이상. 자, 따라서 k는 마이너스 3 이하 또는 k는 2 이상. 됐지? 여기 이제 두 번째 판이야, 판. 자, 다음 대칭축. 자, 대칭축은 어떻게 보여 여기서? 대칭축은 마이너스 2a분의 b 해도 되고 축이라고 하는 것은 이차함수의 표준형에서 이차함수 y는 a 곱하기 x-p의 제곱 플러스 q 여기서 p 요 녀석이 그러니까 완전 제곱식을 0으로 만드는 그 값 x의 값 그게 축이잖아. 맞지 얘들아? 그지? 네. 그러니까 요걸 가지고 완전 제곱식을 만든다고 생각해도 돼. 얘를 가지고 완전 제곱식 만들면 여기 x제곱이 여기가 2kx니까 당연히 x 플러스 k 전체 제곱 이렇게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겠어? 그러니까 축이 마이너스 k지. 그래 안 그래? 이해되십니까? 자, 이렇게 해도 되고 선생님 근데 여러분이 마이너스 2a분의 b를 기억하고 있다가 축을 이 상태에서
완전 제곱식을 떠올리지 않고도 축을 바로 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 자, 마이너스 2a 분의 b 즉 마이너스 k 이게 축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렇게. 자, 어쨌거나 축 x는 마이너스 k 요 축이 여기잖아. 여기 축이 1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돼. 그치? 그러니까 요 녀석이 1보다 커야 돼. 이렇게. 따라서 k는 마이너스 1보다 작아야 돼. 축이 x는 마이너스 k잖아. 여기가 마이너스 k잖아. 여기가 마이너스 k. 마이너스 k가 1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되잖아. 그치? 마이너스 k가 1보다 커야 된다. 자, 따라서 k는 마이너스 1보다 작아야 된다. 그래서 요런 함, 판, 대를 모두 동시에 만족하는 k의 범위. 이것이 결론이다. 되셨죠? 마지막 결론까지 쿨하게 한번 찾아봅시다. 수직선상에서 k는 마이너스 7보다는 크다. 자, 이게 한 세트. 자, 두 번째 세트는 노란색. 마이너스 3 이하 2 이상. 자, 이게 두 번째 세트. 자, 세 번째 세트는 빨간색. 자, 마이너스 1 미만. 마이너스 1은 요쪽 있겠죠? 뭔가 미만. 됐니? 자, 파란색, 노란색, 빨간색 셋이서 모두 다 겹치는 게 어디야? 민결아 어디야? 마이너스 7보다 크고 마이너스 3 이하. 옳지, 맞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여기 사이. 그죠? 이 마이너스 7 초과 마이너스 3 이하. 요 사이의 범위에 k가 요 2차 방정식에서 여기 k 보이죠? k? 요 k가 바로 마이너스 7보다 크고 마이너스 3 이하의 요 범위에 속하잖아? 이 범위 안에 k가 들어있잖아? 그러면 이 2차 방정식은 두 분 모두 1보다 커진다는 뜻이 되는 거야. 그치? 그런 의미야. 어쨌거나 k의 범위를 부른 거니까 최종적으로는 마이너스 7보다 크고 마이너스 3 이하. 요게 이제 문제의 답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알겠죠? 2차 부등식 맨 마지막 한판 대결까지 모두 설명 끝났습니다. 자, 수고하셨고 잠깐 쉬었다 합시다. 화장실 갔다 오세요. 자, 여러분 질문 해결 안 돼 있던 것 좀 몇 개 좀 풀어줄게. 158페이지 한번 봐봐. 오늘 배운 거는 별로 어렵지 않죠? 잘 풀리죠? 158페이지 한번 보세요. 자, 158페이지에 11번 요게 이제 질문이었는데요. 소금물 문제 오랜만에 만나니까 좀 생소했나봐 여러분. 그죠? 질문하고 보니까 소금물 문제는 방정식이 됐든 부등식이 됐든 대부분 소금의 양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요. 자, 20%의 소금물 200g 있는데 여기다가 5%짜리 소금물을 섞어서 10% 이상 15% 미만의 소금물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때 섞어야 하는 5%짜리 소금물의 양의 범위를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자, 그럼 당연히 5%짜리 소금물 이 녀석을 xg이라고 하고 자, 내가 원래 가지고 있는 소금의 양은 항상 소금의 양은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이죠. 그죠? 그래서 100분의 농도 20 곱하기 소금물의 양 200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다가 5%짜리 소금물이 섞여요. 그럼 얼마만큼의 소금이 섞이느냐? 섞이는 소금의 양은 100분의 농도 5 곱하기 소금물의 양 x 이렇게 되죠. 이렇게 둘이 섞입니다. 그러면 이 소금의 양이 10%짜리 소금물에 녹아있는 소금의 양 이상 15%짜리 소금물에 녹아있는 소금의 양 미만 이렇게 되면 됩니다. 그럼 10%짜리 소금물에 녹아있는 소금의 양은 100분의 자, 농도 10 곱하기 소금물의 양이 200 플러스 x죠. 왜냐면 200g짜리 20% 200g하고 5%짜리 xg 섞였으니까. 그죠? 자, 이때보다는 소금의 양이 더 이상이고 그 다음에 15%인 상태 즉 100분의 15 곱하기 소금물의 양 200 플러스 x. 자, 요 상태보다는 요 양이 미만. 15% 미만이라고 했으니까 미만 이렇게 되면 돼요. 그럼 연립부등식이 되죠. 이렇게 ABC형 연립부등식이 되면서 자, 이렇게 한번 풀고 이렇게 한번 풉니다. 부등식. 자, 부등식의 활용 문제는 식 세우는 방법까지 선생님이 말씀을 드리고요.
예, 풀이 과정은 따로 이렇게 여러분이 계산 여러분이 하세요. 자, 이렇게 해서 연립부등식을 풀면 얘가 뭐가 나오냐? x가 100초과 400 이하 이렇게 나와서 정답은 3번입니다. 나머지 계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하시기 바라고요. 네. 자, 그 바로 다음 문제 12번. 요것도 질문이었어요. 자, 이거 이제 12번 문제 보시면 딱 느낌 오겠지만 절대값을 포함한 부등식인데 이렇게 부등식 안에 절대값이 하나밖에 없고 미지수도 절대값 안에만 들어있을 때 저 절대값을 선생님이 쉽게 벗기는 방법을 알려드렸잖아요. 자, 여러분이 이 부등식을 풀고자 했다면 절대값 x-a가 5보다 작으니까 x-a라는 수가 절대값이 5보다 작다는 건 0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가 5보다 가깝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0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가 5인 수가 플러스 마이너스 5이기 때문에 절대값 x-a가 5보다 작다면 x-a는 마이너스 5하고 플러스 5 사이에 있을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각각에다가 5를 더하면 a를 더하면 x는 a-5보다는 크고 a 플러스 5보다는 작다. 자, 이런 식으로 범위가 나옵니다. 근데 이 범위에 있는 정수 x의 최대값이래요. 그러면 수직선상에서 x의 범위가 a-5보다는 크고 a 플러스 5보다는 작은 이런 상태인데 이 범위를 만족시키는 정수 x의 최대값이 10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a 플러스 5에 아주 근접하게 이쪽에 12가 이렇게 존재한다는 얘기죠. 이해되시죠? 그럼 여기 a 플러스 5가 있을 수 있는 곳은 12와 13 사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맞아 틀려? 이해되지 그치? a 플러스 5가 있을 수 있는 곳이 얘네 둘 사이밖에 없잖아. 그래서 a 플러스 5가 12와 13 사이에 있는데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 이 a 플러스 5가 12와 같아져도 되는지 또는 13과 같아져도 되는지야. 그지? 네. 근데 문제에서 분명히 x가 a 플러스 5를 포함하지 않아. 그런데 x가 a 플러스 5를 포함하지 않지만 x가 가질 수 있는 최대값이 12이기 때문에 a 플러스 5는 12와 같아져서는 안 돼요. 그죠? a 플러스 5가 12랑 같아지면 x가 a 플러스 5를 포함하지 않으니까 x가 12를 포함할 수 없고 그렇다면 x의 최대값이 12가 될 수가 없죠. 그죠? 그러니까 a 플러스 5는 12보다는 반드시 커야 되고 13과는 같아질 수 있죠. 왜 안 돼요? 그지? a 플러스 5가 만약에 13이라면 x가 13 미만이 되니까 12가 포함되기 때문에. 오케이? 자, 따라서 a의 범위는 각 항에서 5를 빼면 7보다 크고 8 이하 이렇게 되고 자, 요 범위에 해당되는 정수는 8 하나밖에 없죠. 문제에서 정수 a의 값은 그랬으니까 3번이 정답입니다. 요 범위의 정수는 8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케이, 아시겠죠? 자, 다음 문제가 여기 17번 문제인데요. 자, 이게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되게 정성껏 설명하는 문제입니다. 이 그릇 문제라고. 물론 그릇 문제라는 이름은 내가 붙인 거예요. 뭐 그릇 문제 뭐 이런 말이 뭐 문제집에 나오겠니? 그지? 내가 붙인 거지. 자, 이거 지울게요.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고. 자, 그릇 문제는요. 어떤 것을 담는 것이 있어. 담는 거. 이렇게 담는 게 있고. 그러니까 그릇의 역할을 하는 게 있고 그 그릇에 담기는 역할을 하는 게 있어. 자, 앞에 봐. 자, 이거 중요한 문제입니다. 선생님 볼 때는 1차 연립방정식의 연립부등식 1차 연립부등식의 활용 중에서 이 문제가 최고 중요해요. 1차 연립부등식의 활용 중이에요. 이 문제의 식을 꼭 세울 줄 아셔야 돼요. 앞에 보세요. 자, 무언가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의 역할을 하는 녀석들이 있고요. 그 그릇에 담기는 녀석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문제는 사람이지, 사람. 사람은 사람이 그릇이 되기도 하고 아니면 자기가 담기기도 합니다. 그 선생님 그냥 그 무언가를 담는다 이런 의미로 그릇 문제라고 표현할 뿐. 자, 그러니까 자, 이를테면 그릇의 역할을 하는 게 있고 그릇에 담기는 것의 역할을 하는 게 있는데 만약에 학생들한테 뭐 예를 들어서 뭐 연필 또는 공책이 몇 개가 있는데 학생들한테 나눠준다. 그죠? 그러면은 학생 한 명이 여러 개의 연필을 딱 받죠. 또는 여러 권의 공책을 받죠. 그럼 그때는
여러 개의 연필이 학생 한 사람한테 담기는 거니까 학생이 그릇이에요. 알겠어요? 이럴 때는 학생이 그릇이야. 학생이 그릇이고 뭐 연필, 그 다음에 공책 등등등 이 녀석들이 담기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뭐 귤 아니면 뭐 사과를 나눠준다 아니면 사탕을 나눠준다 그러면 요 아이가 그릇이고 사탕 그 다음에 나눠주는 과일 등등등 이 녀석들이 담기는 게 돼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놀러 가서 수학여행을 떠나가지고 한 방 안에 여러 사람이 자요. 그럼 그때는 방이 그릇이 되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방. 왜냐면 이 방 안에 사람들이 들어가니까. 그지? 그래서 이때는 그 안에 들어가는 학생들이 담기는 것이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캠핑 동호회에서 캠핑을 갔어. 그 동호회 사람들이 여러 개의 텐트에 나눠서 자. 그럼 이게 텐트. 이게 그릇이 되고요. 그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담기는 게 되죠. 이렇게.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문제를 파악할 때 무엇이 그릇이고 무엇이 담기는 것인지를 여러분이 파악을 먼저 하셔야 되고요. 자, 또 있어요. 여러분 교회 같은 데 가면 의자가 길죠. 긴 의자. 옆으로. 그러니까 의자 한 사람당 1인당 한 사람당 앉는 게 아니라 교회나 성당 같은 데 가면 의자 자체가 길어가지고 그 의자 하나에 여러 명이 앉을 수 있잖아요. 아니면 뭐 공원의 벤치 같은 거 생각하셔도 되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의자, 긴 의자가 있으면 이게 긴 의자가 그릇이고 거기에 앉는 사람, 이 사람이 담기는 게 돼요. 그죠? 자, 그런데 여러분 그릇 문제는요. 포인트가 뭐냐면 반드시 이 그릇을 물어보던 담기는 걸 물어보던 상관없이 문제에서 뭘 물어보든 간에 반드시 이 그릇을 미지수로 놓으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이게 포인트예요.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무엇이 되든 간에 그릇을 미지수로 놓는다. 그렇게 놓고 식을 세우는 것이다. 알겠죠? 자, 여기다 식 세워드려야 되니까 이거 바로 지울 겁니다. 자, 그래서 그릇과 그릇에 담기는 것을 구별하시고요. 부동식으로 세울 때 반드시 그릇을 미지수 x로 놓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그릇 문제를 나처럼 가르치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어. 여러분은 어떻게, 여러분 누구야? 여러분 GS니까. 누가 배우는? GT한테 배우는. 알겠지? 자, 여러분이 아무 반응하지 않으면 나 꾸준히 믿을 거야. 알았어? 그러니까 듣기 싫으면 그냥 반응해. 알았지? 여러분이 우와! 이렇게 반응해주면 그러면 내가 이제 뿌듯해서 그만할 수도 있어. 근데 반응이 없으면 반응 나올 때까지 계속 하는 거예요. 오긴 할까? 지울게. 자, 그릇이 반드시 X야. 그릇이. 기억해. 그럼 이 문제를 봐봐. 자, 학생 전체가 긴 의자에 앉는다. 됐네. 의자가 그릇이네. 그래 안 그래? 그죠? 이건 문제에서 의자를 물어보거나 아니면 학생을 물어보거나 상관없어. 무조건 의자의 개수를 X개로 놓고 씩 세우는 거 알았지? 자, 한 의자에 7명씩 앉으면 5명이 남고 8명씩 앉으면 의자가 5개 남아. 그죠? 네. 자, 항상 그릇의 개수를 X로 놓고요. 미지수로 놓고 그릇에 담기는 것을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방법이에요. 그릇에 담기는 것을 식으로 표현하라. 그러면 한 의자에 7명씩 앉으면 학생이 5명 남으니까 의자의 개수가 X개면 학생수는 몇 명이라고 할 수 있냐면 의자 하나당 7명씩 앉을 때 5명이 서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치? 네, 그러니까 의자 하나당 7명씩 앉지만 그래도 다 못 앉고 5명이 서 있는 게 학생수지. 학생수가 7x 플러스 5가 되는 거야.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항상 그릇의 개수를 미지수로 놓고 그릇에 담기는 것을 식으로 표현하라. 됐지? 여기까지? 그지? 그럼 이 7x 플러스 5가 학생수인데 이 학생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그죠? 최소값과 최대값을 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돼. 여기가 이 문제의 포인트야. 이 문제의 백미가 지금부터야. 지금부터. 잘 봐. 이 문제의 백미가 지금부터거든. 8명씩 앉으면 의자가 5개 남는다는 거. 이게 기가 막힌 거야. 자, 의자가 몇 개인지 모르지만 뚜두두 가다가 8명씩 계속 앉았어. 이제 의자에 8명 계속 앉았어. 알겠지? 그러다가 마지막으로 8명이 딱 앉는 그런 의자가 있을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그지? 여기 첫 번째 8명 앉은 이 의자부터 시작해서 뚜두두 가다가 마지막에 8명 앉는 의자가 있을 거고, 요 8명 앉은 의자 바로 다음에는 여기는 몇 명이 앉을지 알 수 없는 의자가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한 의자에 8명씩 앉을 때 의자가 5개 남는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이 남는 5개의 의자는 사람이 하나도 앉지 않은 빵명 앉은 의자 있지. 그 빵명 앉은 의자만 남는다고 표현하는 거야. 근데 8명씩 딱 왔다가 정말로 학생 수가 8의 배수라는 법이 있어? 아니잖아. 학생 수가 8의 배수가 아니면 그러면 8명씩 딱 앉다가 짜투리 한 4명 앉는 그런 의자가 생길 수도 있잖아. 그렇지? 근데 이 의자는 남는 의자가 아닌 거야. 진정한 남는 의자는 정말로 빵명인 의자. 아무도 앉지 않은 5개의 의자. 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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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명. 이게 남는 의자라고. 알겠어요? 마지막 이 의자에는 정말 마지막 의자에는 최소 1명이 앉을 수 있어. 학생 수가 8의 배수보다 1 큰 수면 1명이 앉겠지. 마지막 의자에. 그치? 1명부터 몇 명까지? 8명까지 앉을 수 있는 거야. 이 의자에는. 이해되십니까? 자, 그렇다면 식을 세울 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면 확실하게 8명이 앉은 의자가 몇 개일까? 여러분 의자 전체가 몇 개야? 의자 전체가 X개잖아. 그래 안 그래? 확실하게 8명이 앉은 의자는 여기까지잖아. 요만큼이잖아. 이게 확실하게 8명이 앉은 의자 아니야? 그치? 확실하게 8명이 앉은 의자는 몇 개야? 전체가 X개인데 거기서 몇 개를 빼야 돼? X 마이너스 6개를 빼야 돼. 그래 안 그래? 이씨, 별거 아닌데 이게 아이 10시 전에 보내주려고 했는데 여러분이 자 봐봐. 의자 전체 개수를 우리가 X개라고 놨잖아. 한 명도 앉지 않고 남은 의자가 5개가 있고 몇 명이 앉았는지 알 수 없는 의자가 하나 있는 거야. 뒤에 마지막에. 알았어? 몇 명이 앉았는지 알 수 없는 의자가. 그렇다면 확실하게 8명이 앉은 의자는 전체 X개에서 아무도 앉지 않은 5개와 몇 명이 앉았는지 알 수 없는 하나를 제외한 X에서 6을 제외한 요만큼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그치? 알겠니? 자 그러면 요 학생수 7X 플러스 5의 최소값은 식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 X-6개, X-6개의 의자에 8명씩 앉고 요 마지막 의자에 딱 1명만 앉았을 때 이때가 학생수의 최소값인 거야. 그치? 또 X-6개의 의자에 8명씩 앉고 마지막 의자에 8명이 꽉 채워서 앉았을 때 이때가 최대값인 거야. 학생수에.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치? 그래서 잘 봐. 학생수 7X 플러스 5는 X-6개의 의자, X-6개의 의자에 8명씩 앉고 마지막 의자에 딱 1명이 앉았을 때가 최소값이고 X-6개의 의자에 8명씩 앉고 마지막 의자에 8명이 꽉 채워서 앉았을 때가 최대값이니까 학생수 7X 플러스 5는 8 곱하기 X-6 더하기 1 이상 8 곱하기 X-6 더하기 8 이하 요 사이에 있다는 얘기. 그것이 이 문제가 1차 연립부등식의 활용 문제 중에 100미야. 100미. 요거를 할 줄 이거 거의 선생님급으로 이 문제를 잘 설명하는 사람이 진짜 좋은 거. 여러분 GT를 만난 걸 다 해보려나. 알았지? 반응 안 하면 계속 한다 했어 내가 분명히. 와 선생님 최고예요. 막 이렇게 해야지 그만할 거야. 자, 자 학생수는 7x 플러스 5인데 이 학생수의 최소값은 요만큼에다가 1을 더한 게 최소값. 또 요만큼에다가 8을 더한 게 최대값. 그러니까 이 학생수가 이 둘 사이에 있을 수밖에 없지. 그치? 이렇게 연립부등식이 세워지는 거야. 자, 이것을 풀면 x는 계산했는데 어디 갔지? 여기다. 45 이상 52 이하가 나와서 자, 요 부등식을 만족하는 이 연립부등식을 만족하는 의자의 개수는 45개 이상 52개 이하. 따라서 의자의 개수가 될 수가 없는 건 5번 53개. 이렇게. 되니? 요거예요. 이거 할 줄 알면 진짜 1차 연립부등식 활용 문제는 진짜 거의 정확한 거. 요거 할 줄 알면. 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자, 숙제는 항상 배운 데까지인데 여러분 수요일까지 연습 문제까지 다 풀긴 힘들 테니까 풀 수 있으면 풀고 풀 수 있겠다. 자, 180초까지 풀어오세요. 알겠죠? 180초까지. 나중에 올라가요.
이렇게 하고 내일 다음 시간 전이네. 이렇게 하고 손가락 약간 이렇게 하라. 보고 있어? 자, 이거 썸네일이다 오늘 거. 잘. 잠시만요. 어. 문제